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 아카데미에서 전기기사 필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전기기사 꿀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직류기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동기기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직류기 편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동기기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사 꿀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가 총 4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직류기에서는 전기자 반작용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이 있다면 자, 이 좋지 않은 영향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연히 대책이 또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형태의 문제가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란 무엇인가? 우선 자,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 자, 발전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발전기. 이 발전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유기기 전력을 발생시키는 기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압을 발생시키는 기기라는 얘기죠. 자, 유기기 전력을 발생을 시키는 이러한 기기가 발전기인데, 자, 이 기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VBL 이렇게 사인 세타. 일반적으로 이제 사인 세타는 1로 놓기 때문에 자, VBL 요 3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요 B 값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속 밀도죠. 바로 자속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속. 기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자속이 필요하다. 자, 왜냐면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서도 바로 dt분의 d의 파이라고 하는 것이 기전력의 크기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자속의 변화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결국 이제 코일 권수 n의 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지만 자속의 변화가 시간적으로 변할 때 기전력이 발생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속이 기전력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인데 이 자속을 만드는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계자라는 부분에서 주자속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여기 계자인데요. 계자인데 이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하고요. 전기자라는 곳에서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자에서 자속이 만들어지고 전기자에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결국 이 전기자 권선에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전기자 전류라고 하잖아요. 그 전기자 전류가 또한 무엇을 만듭니까? 자속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만든 자속이 계자가 만드는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자, 전기자 반작용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은 전기자가 계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계자에. 전기자가 계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자, 전기자 전류가 만든 자속이 계자에 의한 주자속, 계자가 주자속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자에 의한 주자속에 영향을 줌으로써 계자극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자극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키워드를 기억할 때는요. 전기자가 계자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가 계자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계자극에 영향을 준다.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준다. 이 주자속은 계자가 만든 거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전기자가 계자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한다는 걸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류기에서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묻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 또는 전기자 반작용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기자 반작용의 종류는요. 자, 직류기에서는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교차 자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감자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가 계자극에 영향을 주면서 주자속의 모양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선 주자속의 방향과 주자속의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N과 S 극의 자속이 발생하는 계자극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주자속이 되는 거죠. 이 주자속과 바로 교차되는 자속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을 교차자화작용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주자속과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감자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속과 수직으로 교차되는 자속도 누가 만드는 거죠? 전기자 전류가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자속도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작용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 또는 감자작용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차자화작용은 교차기자력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감자의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차기자력이 결국은 감자의 효과를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감자작용은 감자기자력에 의해서 감자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차자화작용과 감자작용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교차기자력이 무엇이고 감자기자력이 무엇인가라는 거 하고요. 자, 어떤 효과를 갖느냐라는 거죠. 어떤 효과를 갖는다? 모두 감자의 효과를 갖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차기자력을 우리가 ATC라고 하고요. 감자기자력을 ATD라고 한다면 자, 이 기자력에 대한 공식도 우리가 필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교차기자력이다 그러면 AT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자력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공식이 EAP. 자, 우리가 요 요소가 어떤 건지는 알죠. A가 병렬 회로수예요. P가 극수입니다. 자, 직류기에서는 A를 병렬 회로수, P를 극수라고 쓰는 거예요. 자, Z 총 도체수죠. IA.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기자력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상수가 되겠고요. 자, 뒤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파이분의 바로 베타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2알파 각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베타 자리에다가 만약에 파이 마이너스 2알파라고 쓰더라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80도 각도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180도 각도로 표현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감자기자력은 ATD라고 쓰는 거죠. ATD. 자, 이 개수는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EAP분의 바로 ZIA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나오는 값이 파이분의 2알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종류는 직류기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교차작용과 감자작용 이렇게 기억하시고 교차작용은 교차기자력에 의한 감자효과, 감자작용은 감자기자력에 대한 감자효과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기자력 공식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입니다. 자,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 주자속이 감소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모두 다 감자효과라고 했잖아요. 감자효과. 감자라는 건 자속의 감소를 줄여서 감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자속이 감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자속의 감소로부터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전기자 반작용은 기전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전동기에서는 토크가 감소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발전기는 기전력을 표현할 때 이 기전력의 공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전력의 공식이 간단하게 쓰면 K-파이 N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식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60A분의 PZ 파이
N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공식인데요. 여기서 K 파이 N에서 이 파이가 바로 자수기이기 때문에 자수기 감소되면 기전력이 감소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토크다 그러면 이건 전동기에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토크는 K 파이 IA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다시 쓰면 2 파이 A분의 PZ 파이 IA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파이하고 기전력이 비례고요. 토크하고 파이도 비례 관계죠. 그래서 주자수기 감소된다면 발전기 기전력 감소, 전동기 토크 감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의 기전력이 감소가 된다면 한 가지 더 발전기의 출력 또한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는 토크가 감소가 됐잖아요. 토크 감소되면 바로 회전수는 오히려 증가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적인 중성축. 자, 중성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중성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성축의 이동은 자, 묻는 문제가 발전기는 어떤 방향이고 전동기는 어떤 방향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중성축이 전기자 반작용으로부터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발전기는 회전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전동기는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자, 브러쉬. 자, 이 브러쉬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자, 직류기 내부 회로하고 외부 회로를 접촉해주는 접속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 내부에서 기전력이 발생을 하면 그 기전력을 우리가 외부 부하에 공급을 할 때 브러쉬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브러쉬 부근에서 불꽃 섬락이 발생합니다. 불꽃 섬락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브러쉬는 정류자와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러쉬 부근에서 불꽃 섬락이 발생하면 이 불꽃 섬락이 바로 누구에 영향을 줍니까? 정류자에 영향을 주면서 바로 정류가 나빠지는 이러한 특성까지 나타나는 것이 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전기자 반작용으로부터 직류기가 정류작용도 못한다면 이 전기자 반작용을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이 또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 주대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상권선이에요. 이 보상권선이 결과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차작용이기 때문에 이 교차자화작용이라고 하는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두는데요. 이 보상권선은 어떤 역할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상쇄가 되느냐? 바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을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공급합니다.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이 전기자 전류와 반대다. 그러면 결국은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속을 보상권선의 전류가 바로 자속을 반대로 공급하면서 전기자 전류에서 만들어진 자속을 바로 상쇄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자속이 결국 교차 자화작용을 만드는 자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자속과 교차되는 자속이 있었는데 그 자속 성분을 바로 보상권선이 상쇄를 시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권선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주대책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주대책입니다. 가장 좋은 대책으로 알고 계시고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과 전기자 전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 자, 그럼으로써 교차 자화작용이 억제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중성축이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중성축의 이동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브러쉬를 새로운 중성축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도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옮기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새로운 중성축과 바로 이 브러쉬의 위치가 맞도록 조절해주는 방법도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호국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자, 이 보호국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감자작용의 억제 효과가 있는데 이 감자작용의 억제 효과뿐만 아니고요. 이 보국은 정류가 나빠지는 주 원인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인데 그 전압을 직접 제어하면서 정류를 개선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국은요.
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도 있지만 정류 개선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류 개선책의 가장 좋은 대책이 바로 보극이다라는 걸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 보상권선을 설치하고 브러쉬를 새로운 중성축으로 이동을 하며 보극을 설치해서 바로 감자작용과 정류 개선 효과를 보자라는 것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다음은 동기기에 대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동기기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동기, 전동기도 전기자 반작용이 있는데, 자, 발전기와 전동기를 같이 기억하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확실히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요게 기억이 된다면 전동기는 그냥 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선 발전기, 동기기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차자화작용, 그 다음에 감자작용, 그 다음에 증자작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교차자화작용인데 이 동기기는 여러분들 교류기라는 거 알고 있죠. 교류기. 그래서 자, 이 교차자화작용이 어떤 작용인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 기전력은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전류의 위상.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위상이다. 위상이 서로 갖게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반작용이, 전기자 반작용이 교차자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차자화작용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동상. 동상전류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동상전류, 동상, 위상이 같다, 동상,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교차자화작용은 횡축반작용이라고 합니다. 횡축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횡축반작용에 의한 감자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차자화작용은요, 자, 감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직류기에서 특성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교차자화작용은 횡축반작용에 의한 감자효과다. 그리고 이건 감자효과로서 기전력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동상전류이기 때문에 바로 순저항 부하, 바로 R만의 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R만의 부하. 무유도라는 말은 바로 L과 상관이 없는 이런 표현이에요. 무유도 순저항 부하. 결국은 R만의 부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자 반작용이 교차자화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기기에서는요,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뭐 대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전기자 반작용의 특징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차자화작용은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부하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감자작용입니다. 감자작용은요,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보다 90도 뒤진, 요거 중요하죠.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뒤진, 자, 뒤진이라는 말, 이걸 우리가 지상이라고 표현하죠. 지상,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 그래서 감자작용은 지상입니다. 감자작용은 지상입니다. 감자작용은 지상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리고 감자작용은 직축반작용이라고 호칭하는데, 직축반작용에 의한 감자효과가 나타나서 당연히 기전력이 감소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 그리고 감자작용은 유도성 부하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유도성은 우리가 보통 L부하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 바로 감자작용의 감, 그렇죠. 감자작용의 감, 그리고 지상전류의 지, 그 다음에 유도성 부하를 우리가 L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는 감지L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지L 이렇게 기억해 두시도록 하십시오.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의 감자작용은 감지L입니다. 자, G는 지상전류고요. L은 유도부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감은 감자작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전력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직축반작용은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증자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증자작용이라는 건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자, 전류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보다 90도 앞선다. 자,
자, 이 앞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진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진상, 진상전류. 자, 증자가 진상입니다. 증자가 진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진상전류에 의한 자화작용 기억하셔야 되죠. 자화작용에 의한 증자효과. 증자라는 것은 기전력이 증가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전력의 증가로 인해서 기전력이 자속의 증가죠. 자속의 증가로 인해서 기전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바로 증자효과 또는 증자작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증자작용은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보다 앞선 90도 앞선 진상전류가 되게 되고요. 증자작용을 우리가 자화작용이라고 해요. 자화작용에 의한 증자효과로 기전력이 증가된다라는 특성, 그리고 용량성 부하, 바로 C부하죠. C부하의 특성을 갖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바로 증자작용의 증, 그 다음에 진상전류의 진, 증진, 그 다음에 용량성 부하의 시, 이렇게 해서 바로 증진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증진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총정리를 해보면 동기 발전기에 대한 전기자 반작용은 자,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전기자 반작용은 자,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자, 교차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감자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자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증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교감증.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교가 나오면은 교동. 자, 교동. 자, 동이 뭘까요? 동상전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R입니다. 교동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교동알. 자, 그 다음에 감이 나옵니다. 자, 감지엘이죠. 감지엘. 그 다음에 증진시가 됩니다. 증진시.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뭐 교동알, 감지엘, 증진시 이렇게 외우고요. 교감증.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감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차례대로 그냥 정리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교차자화작용은 동상전류의 저항부하 특성을 갖게 되고, 감자작용은 지상전류의 유도부하 L부하 특성을 갖게 되고, 자, 증자작용은 진상전류의 C 용량부하의 특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죠. 그래서 감지L, 증진시, 감지L, 증진시 이렇게 항상 외워두셔야 됩니다. 감지L, 증진시. 자, 이렇게 암기를 하셨다면 우리가 이걸 전동기로 바꾸잖아요. 동기, 전동기 이렇게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발전기와 전동기를 같이 외우지 말고 발전기를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라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뭐가 있느냐면 암기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동기, 전동기는 1번항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1번항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만 바꾸느냐? 앞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감을 증으로 바꾸고요. 증을 감으로만 바꿔줘 버리면 끝이 납니다. 나머지는 GL과 진시를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동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 이렇게 이제 나온다면 바로 증자작용은 지상의 L이다. 지상전류의 L이고 감자작용은 진상의 C다. 이렇게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같이 외우는 게 아니고 동기 발전기만 확실하게 암기를 해라. 암기를 하고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전동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감과 증의 자리를 살짝 바꿔서 표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만약에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동기기에서 출제가 됐다. 이건 틀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기에서는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죠? 자, 꿀팁에 우리 전기기기에 바로 병률운전 조건을 배웠을 겁니다. 이 병률운전 조건
1년에 시험 3번 보면 3번 모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겠죠. 바로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부분도 1년에 시험을 3번을 보는데 3번 모두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출제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그리고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출제 유형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직류기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도 나오고요. 영향과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동기기에서는요. 작용 3가지에 대한 특성만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